안녕하세요, 마이데이 안영서 변호사입니다. 마이데이. 최근에 데이식스 팬미팅의 본인 입장 확인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소속사가 해명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데이식스 팬미팅 콘서트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으로 이제 일부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이 발생했고, 본인 확인이 주소나 주민번호, 금융인증서, 이제 생활기록부까지 제시를 했는데 들어가기 쉽지 않았고, 경찰이 와서 그 사람 본인 확인을 해줬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제 뭐 논란이 일어났고, 이제 이런 신분증을 이런 걸 요구해서 미성년자들도 있으니까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했다는 확인서, 여기에서 학생증이나 이런 건 독장이 안 되고 생기부 보여줘라, 초등학교 때 담임이 누구였냐 테스트를 하고, 이제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에게 티켓 환불과 사과를 JYP에서 발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이데이 워치입니다. 저희 응원봉이 이거거든요. 들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듭니다. 2017년에 그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예뻐서가 담겨 있어요. 개인적인 명반이라고 생각한 거면 일단 급히 주워봤습니다. 예, 선라이즈. 영케이씨랑 생일이 같아요. 12월 19일. 예. 그래서 영케이씨한테 어렵게 사인을 제가 받아가지고 너무 뭐 자랑하는 거죠. 클릭비도 좋아요. 블랙비트, 그리고 원타임, 데이식스, NCT 중에서 NCT 위치를 좋아하고요. YG에서는 트레저, 엑스티너리 히어로. 애초에 저희도 팬클럽을 가입하는 이유가 팬클럽 선임의 혜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번 팬미팅도 마이데이 5기, 저보다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그 팬클럽 선임의 혜택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소진되고 남은 티켓을 일반 티켓팅으로 하는데, 그 일반 티켓팅은 저희 수강 신청하던 그런 클릭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저는 진짜 항상 실패하고, 매크로 하는 업자들이나 불법 티켓팅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거기에서 다 웃돈 주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2배에서 뭐 5배, 10배까지도 하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리고 팬클럽을 아예 가족 명의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애초에 팬클럽 가입한 사람이 본인이어야만 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저는 안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데, 미성년자 팬 마이데이들이 있을 거니까 가족의 신분증도 가져와야 되고,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네 신분증도 가져와, 이렇게까지 다 요구한 거예요.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들 이제 또 책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빡세게 하려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어린 그 팬심으로 이 비싼 팬미팅을 이제 결제하고 온 걸 텐데 다들 얼마나 그걸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된 본질이 뭐냐, 매크로 암표상들, 불법 티켓팅하는 그 업자들 때문에 이 사태가 다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팬들끼리 정상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그런 운동장이었으면은 굳이 소속사도 이렇게 빡세게 본인 확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매크로를 잡고 단속만 잘해도 저는 이렇게 본인 확인을 빡세게 하거나 이럴 필요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매크로 업자들은 본인 확인을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표를 다 팔아버리거든요. 공연을 보러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콘서트에 정말 오고 싶어 해서 거액의 정성을 지출해서 온 팬들에게만 이런 본인 확인을 빡세게 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들을 잡아야 되는 건데 M1 저희 팬들만 지금 족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들을 못 잡으니까. 이들을 못 잡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이게 사실 이 암표상들과 이 매크로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삼족을 멸해야지. 암표를 판매하려고 그 암표상들이 자기들 신원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티켓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아움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디 옮기기의 약자인데, 암표를 사려는 사람 거 신원으로 아이디를 되게 성공적으로 옮겨줘요. 이미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도 있어요? 네, 굉장히 깔끔해요. 다들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이걸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잘. 이미 그 사신 분들도 신원 다 자기 걸로 바뀌어서 와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 매크로를 아직도 단속을 못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직 발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소속사도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 차선으로 본인 확인을 빡세게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돈 넘은 개인정보 수집이나 돈 넘은 이제 이런 스태프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에 난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엄청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지금 현행법상 그런 암표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살펴보면, 애초에 예전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암표를 이제 파는 것들은 처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은 암표 매매라고 해서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가 우리 그 지금 배 옛날에 오가던 그런 데를 지금 나루터라고 좀 표현해요. 이런 데서 이제 뱃삭 같은 거, 이제 암표를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을 단속하려고 그때 만들어진 규정이고, 옛날에는 이제 경기장에 실제로 이제 암표를 현장에서 야구 경기나 이런 것들 지금 암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이제 규정인데, 10만 원 이하 벌금, 부류 또는 벌효요. 이거 굉장히 약하죠. 지금 암표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더 보는데 한 번에. 제4조 A의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암표 판매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표만 단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시행이 된 규정이에요. 2023년에 아마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최근에 시행된 규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 규정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매크로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암표 판매를 다 단속을 해야 된다. 그 암표상들은 계속 매크로를 규제해 다른 방법을 또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방법이 있고요. 순수 티켓팅 실력으로 산 그런 순수 천재 암표상들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이랑 이 문헌에서 살짝 벗어나게 계속 진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법의 문제는 이제 공연법에서 이걸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에만 해당이 되고 뭐 스포츠나 체육경기 이런 국민체육진흥법상 규제 대상인 그런 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막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바르셀로나 내한 경기 이런 거에는 또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암표를 사게 되는 거죠. 지금 공연법 규제 자체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굉장히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약해요. 이 정도면 계속 할 거거든요. 벌금이나 이걸 뭐 더 세게 하던가. 이게 공연법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프로뿐 아니라 모든 이제 이런 부정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을 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애꿎은 팬들을 이렇게 규제하거나 팬들한테 이런 걸 들이대면 안 된다.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의 악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삼적을 멸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암표상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때요? 암표상을 신고를 하는 게 1,000만 원을 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암표를 잡으려고 더 난리를 칠 거라서,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예. 현재 어쨌든 제도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들만 할 건데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인지 정당하게 해서 넘기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는 또 알 방법이 없죠. 저희는 얘 그냥 고발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매크로로 했습니다 라고 아무도 광고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애초에 그런 티켓 사이트에서도 자기들 면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된다. 국가에서 완전히 단속을 해야 되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겠지. 어쨌든 이 매크로 티켓팅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나 신기술들을 하루빨리 좀 마련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차라리 저는 암표상한테 갈 이득을 차라리 우리 가수나 아티스트한테 귀속시키게 하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지금은 공연 가격이 다 무슨 성은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티켓 가격이 수요에 따라서 비행기나 항공권 티켓이 그 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것처럼 그 트래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되게 잘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한 클럽 월드컵 티켓들이 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인기 팀, 뭐 아시아나 남미 팀이 한 경기는 되게 싸게 하고 레알이나 뭐 파리 그리고 메시가 하는 경기는 엄청 비싸고 막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월드컵 티켓도.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암표상이 거기에 끼어들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국민 정서상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부자들만 또 좋은 공연 뭐 봐야 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암표를 저는 산 사람도 피해자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를 이 문화 공연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몫을 차라리 그 가수에게 드리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근데 결국 그 중간에 그 지하 경제를 암표상이 가져가는 거고 그 부당한 이익을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시스템이 답답하더라고요. 암표상들 처벌을 잘 하던가 아니면은 웃돈을 주고라도 표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제때 사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던가. 전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공연법이랑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런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입법 개정안이 발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발의됐다는 소식이 작년인데 개정이 됐니 시행이 되니 많이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애초에 원천 차단할 발본색원할 만한 그런 만한 좀 조치도 없고 법이나 기술적이나 지금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안 와닿아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만 처벌하는 거를 그냥 암표상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통한 판매든 온라인 통한 암표상을 좀 규제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